안녕하십니까, 김계터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네이버 쇼핑 검색 AI 신로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AI가 학습하는 네이버 쇼핑 검색을 소개합니다. 쇼핑 검색 모델의 구성 요소를 소개합니다.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에 따른 설명, 카테고리별로 중요도 측정이 다르고 따라서 노출 랭킹도 달라진다는 게 이 의도입니다. 핵심은 뭐 찾고자 하는 정보를 AI가 속성에서 매칭해서 의도에 맞는 상품부터 노출까지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검색 의도에 맞춰서 상품 정보를 노출시켜 주겠다는 의도인 건데, 이게 기존 방식과 뭐가 다르냐, 이거를 AI가 지금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알고리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의 검색하시는 분의 기호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추천해주는 형태로 아마 발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AI 기술은 지금 처음 있는 게 아니고요. 벌써 이미 1년 이상 테스트가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I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미지 영역에서,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에서 이미지는 AI가 이때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분석 기술이 이미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 발전한 기술을 가지고 키워드에 맞춰서, 그 키워드 DB에 맞춰서 노출 랭킹을 다 다르게, 상품 정보를 다 다르게 노출시켜 주겠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네이버 쇼핑 검색 AI의 로직에 대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네이버 서치,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로 들어왔는데요. 자, 공지 올라온 게 한 6분 전인데, AI가 학습하는 네이버 쇼핑 검색을 소개합니다 라는 공지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보면, 뭐 서문도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요. 좀 키워보겠습니다. 자, 뭐 네이버는 쇼핑 검색 결과의 사용자 로그를 분석해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AI 기술 기반 검색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이버 쇼핑 검색 모델의 구성 요소는 지금 보여지는 것과 같이 이렇습니다. 구성 요소의 가중치는 매일 AI가 자동 계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매일 노출 랭킹이 다 바뀐다는 뜻이죠. 어제 1위였다고 해서 다음날 1위라는 보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로는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지고요. 검색어와 연관도가 높은 상품을 보여주고, 사용자가 선택한 최신 인기 상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정확한 상품을 보여줍니다. 상품명 SEO, 이미지 SEO, 어뷰징 몰 페널티 같은 정보를 체크를 하고 노출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적합도에서 상품명, 브랜드, 제조사, 카테고리, 속성, 판매처, 태그를 다 봅니다. 그 다음에 인기도로는 판매지수, 클릭, 쿼리 태그, 리뷰, 찜, 판매처 수, 최신성에 대한 정보도 다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SEO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상품 판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SEO겠죠. SEO를 잘 맞춘 다음에 적합도와 인기도, 신뢰도에서 인기도와 신뢰도는 잘 운용하는 거고, 인기도 같은 경우도 이 상품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클릭한다든지,
그 다음에 리뷰를 많이 쓴다든지 판매처 수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상품이 등록된 지 얼마 안 됐다든지 이런 정보들까지도 다 읽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자들한테는 너무 좋은 정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뭐 이렇게 쇼핑 검색 결과에 노출 위치를 결정하는 모델은 기본적으로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적합도는 어떻고 인기도는 어떻고 신뢰도는 어떻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까지는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여기에서 좀 달라지죠. 여기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자, 상품의 세부 카테고리별 특성을 학습하는 모델이라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리뷰가 더 중요한 게 있고요. 클릭수가 더 중요한 카테고리가 따로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판매수가 중요한 카테고리가 따로 있고 최신성이 중요한 카테고리가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되는 로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카테고리별로 다 달라지기 때문에 A라고 뭐 단순하게 상위 노출 로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부터는 지금부터 이 로직이 적용이 되면 기존에 상위 노출되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상위 노출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는 것들이 크게 의미가 많이 퇴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 특징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찾고자 하는 정보가 어떤 의도에 맞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의도에 맞는 상품을 노출을 시켜주는데, 예를 들어서 미니 노트북이라고 검색을 하면 얘가 12인치인지 16인치인지 17인치 몰랐던 것들을 얘를 인치별로 다르게 노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인치는 뭐 D클께 노출되고 13인치는 LG께 노출이 되고 14인치에도 뭐 LG 뭐 트윈원이 노출되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해졌고 좀 더 달라졌죠.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품을 노출시키는 법이 키워드에 맞춰서 그 키워드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카테고리에 맞는 키워드에 쓴 상품이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아마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좀 어느 정도 SEO 최적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깊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어떤 카테고리의 어떤 키워드의 구성과 SEO와 뭐 적합도를 잘 맞추냐에 따라서 이게 노출이 확실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막연하게 이전처럼 뭐 중고 피아노라고 했을 때 중고 피아노에 그냥 넣었다고 해서 상위 노출 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한 카테고리 설정에서 많은 결과물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고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네, 카테고리별로 뭐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카테고리별로 다 나눠져서 여기에선 누가 1위, 여기에선 누가 1위, 여기에선 누가 1위,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상품을 등록하더라도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키워드에 노출될지를 추측하고 상품 등록하시는 것이 판매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